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녹음했던 그것이 음성이 또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오늘 영상은 좀 늦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이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뭐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고 뭐 여전히 지금 제자리의 걸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좀 이 미 증시와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이, 어제 이 미 증시는 또 금요일의 상승에 이어서 월요일도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의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이 보일 정도로 그 상승세를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3대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뭐 1%가 넘진 않지만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미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역시 주요국 모두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도 보이면서 이 전반적인 주식 시장은 확실히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포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또 여기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졌는데, 어제 하루 동안 거의 한 4% 정도 하락을 한 결과 이제 15% 초반까지 이렇게 또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반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이 S&P 500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올해 계속 이어진 이 상승 추세 속에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중간값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좀 반등을 한 모습이고, 그러면 이 나스닥도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도 이 상승 추세 속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 중간값 아래까지 하락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요런 반등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올해 계속 이어진 요 상승 추세 속에서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채널 하단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 하단의 끝을 딱 맞고 이렇게 또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 증시는 확실히 좀 반등의 움직임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 상승 추세선마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깨지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여전히 이 횡보의 움직임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어제도 이 26K 선이 한때는 무너지기도 했지만 결국엔 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9시 또 종가 마감은 이 26K 선 위에서 또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또 종가 마감을 26K 아래에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정도면 좀 과학이다 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은 이때 급락 이후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비트 기준으로 한번 좀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 업비트의 거래 대금 1위의 종목이 바로 이 리플인데, 그 거래 대금이 보시는 것처럼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난달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이 거래량이 무려 3조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래량이 아니라 요 리플 한 종목만 이때는 3조 원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1천억은커녕 700억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여드리면 요게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한 달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이 빨간색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업비트 거래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무려 마이너스 80%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을 공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 코인 인구가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고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업비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코인러들도 이 암호화폐 시장을 상당히 떠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2차전지, 뭐 초전도체 해가지고 이런 테마주들이 막 급등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코인을 했던 사람들도 주식시장으로 흘러간 케이스가 많다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코인 시장은 그 관심도가 점점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요 인컴 샤크가 오늘 새벽에 또 요런 또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의 관심 수준이 2018년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이 트위터 상에서도 유령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요 차트를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2018년과 2019년에 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인컴 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크립토에 대한 관심도 수준이 요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요때를 가리키면 그 이후의 가격 움직임이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것을 지금 여전히 좀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자기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기를 좀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컴 샤크는 지금 현재 그 위치를 여기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왠지 느낌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폭락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요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한 6,000달러에서 여기 그러니까 한 3,000달러대로 거의 반토막이 났던 그때의 상황인데 근데 진짜 이런 폭락이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또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큰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근데 진짜 이런 폭락이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큰 위기급의 이 이벤트가 발생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이 코로나 때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좀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 코인 시장만의 악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의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가 흔들린다라면 뭐 암호화폐 시장에 뭐 반토막이 나는 것은 또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만큼 그런 큰 위기급의 이벤트가 생겨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때 이 2018년에 요때 그 시장의 흐름은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요 인컴 샤크는 현재의 위치를 여기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반토막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때의 시장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때 2018년 초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큰 하락을 하고 있던 이 하락 추세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치는 이걸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현재의 위치는 작년에 이런 큰 하락을 겪고 난 이후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연말에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그 시장 흐름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위치에서 뭐 안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뭐 당연히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2018년 연말처럼 뭐 반토막 아니면 뭐 신저점을 갱신하는 뭐 그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시장의 관심도가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이런 구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구간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이럴 때는 관심을 끄고 잊고 사는 것이 속편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 하락에 대비해서는 미리 거미줄을 쳐놓는 것만 잘 해두면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오르게 되면 또 올라서 좋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싸게 매수할 수 있어서 이 수량을 채워 나간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 시장을 버텨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락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또 두렵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 하락을 한다라면 당연히 뭐 이 리플 가격도 떨어질 테니까 속은 상할 수 있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올라가는 것을 바란다고 해서 이 시장이 그렇게 또 움직이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를 또 기다리면서 현재 그 흐름에 맞게 나 역시 움직이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XRP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XRP도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지지선은 깨지 않으면서
현재의 가격을 또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어느 때냐? 보시는 것처럼 올해, 뭐 물론 올해의 가격 중에서도 그 가격대가 좋았던 위치에 지금 놓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소송 판결 전 그 가격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소송 판결만 괜찮게 나온다라면 이 가격이 훨씬 높이 또 올라갔을 거라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요 급등이 나온 이후로 현재는 이 소송 판결 전 그 가격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 실망감이 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요 트윗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XRP로 뭐 100만 장자를 넘어서 이 부를 쌓고 싶은 마음이 또 큰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희생과 의심, 그리고 몇 년 동안 또 홀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또 큰 실망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이 막 피도 흐르는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 이 정상에 갈 수 있다라고 이 그림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상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쉬운 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 길이 결코 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홀딩을 하면서 지금은 아무래도 요 실망, 요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고난의 길을 모두 건너야지만 이 정상에 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또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세력이 그렇게 쉽게 올려줄 것 같으냐, 뭐 그런 말을 자주 듣는데, 그런데 결국엔 그 말도 맞는 것이 이 길을 통과한 사람만 그 상승을 또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결국엔 또 소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소수 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이 과정을 이 정상으로 향하는 수행의 길로 삼아서 이것을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